네,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하려면 일단은 가볍게 자유물체도까지 안 나갈 거고요. 오늘 할 거는 뉴턴의 운동법칙 딱 3가지 정도만 알려주고 넘어갈 겁니다. 네, 맨 처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들어가기 전에 물리학의 시작을 2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로 보는 사람이고요. 갈릴레오로 보는 사람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오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뭔가 지상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렇지 않을까라고 풀어내고요. 생각을 얘가 말한 게 많이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맞은 것들이 많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냐면 종이랑 얘랑 떨어뜨려요. 누가 먼저 떨어지지? 쥐가 먼저 떨어져.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 무거우면 먼저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렇게 쓰더니 아리스토텔레스대로 보통 한 2000년간 그게 이어져 옵니다. 이어져 오다가 그거를 깬 게 누구냐? 갈릴레오입니다. 얘는 이제 직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리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논리에서 의미 있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이는 거에 다가 아니라 생각을 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얘랑 있어요. 무게가 똑같죠? 네. 똑같죠. 그럼 떨구면 둘이 동시에 떨어져요. 맞죠? 그럼 잘 봐요. 내가 얘를 2장을 겹쳐요. 누가 더 높지? 2장.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를 둘 동안 누가 먼저 떨어져야 돼? 아리스토텔레스가 없다면 얘가 먼저 떨어져야 돼. 맞죠? 네. 근데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져? 가벼운 걸 먼저 떨어져. 모순점이 있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갈릴레오는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학의 시작을 보통 대부분은 갈릴레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갈릴레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 물체를 봤더니 물체가 운동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면 물체가 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야. 근데 갈릴레오는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하는데 물체가 내 여기서 났더니 우리가 요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는 높이만큼. 근데 그 경사도를 낮춰요. 그러면 그랬을 때도 요 정도까지 올라가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경사도를 더 낮춰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높이를 여기까지 언제가 올라갈 때까지 생각해보면 요 사이에서 물체는 뭐하고 있더라? 그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얘가 없으면 끊임없이 뭐 할 거다? 움직일 거다. 무슨 얘기냐? 일정하게 움직이는 애들한테는 그 물체 상태를 운동하는 유지할 힘이 있다.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누가 받냐? 뉴턴이 받아요. 갈릴레오가 죽고서 태어난 게 뉴턴입니다. 갈릴레오의 사상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게 뉴턴인데 뉴턴은 얘를 통해서 이제 관성의 법칙을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관성의 법칙을 드디어 만들어내요. 관성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얘가 일단 얘기가 뭐냐? 얘가 0입니다.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짜 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되겠지? 네, 알짜 힘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을 이야기해요. 이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면 이 모든 힘들을 다 더한 걸 뭐라고 하느냐?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가면 이겁니다. 시스템 개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지는데 이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이 시스템이 알짜 시스템 자체가 모든 힘이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개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잘못 설명했네. 미안하다. 개부터 설명해줘야 돼. 물체에서 개가 존재하는데 뭐냐면 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기에 가만히 서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태세의 속도는 몇이야? 0. 그건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이렇게 본 거야. 너네가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어디서 볼 거야? 태소가 여기 있는데 화성에서 볼 거야. 그럼 태소는 정지에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시스템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얘가 받는 힘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개를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관성계와 비관성계로 나눠줄 수 있어요. 네, 관성계는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느냐? 정지에 있을 때 사람의 움직임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등속을 움직일 때 버스 안에서. 이때는 사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얘는 사람은 뭐 할까? 뒤로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인 거야. 밖에서 바라볼 때 생각해보면 밖에서 바라봐요. 이 사람한테는 맨 처음 힘이 작용이 안 해. 안 해. 가속 안 할 때도 안 하고 얘 작용 안 해. 정지했을 때도 얘 작용 안 해. 근데 가만히 멈춰있어. 근데 갑자기 얘가 출발할 때는 얘가 넘어진다는 거 이해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버스가 가속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걔를 좀 얘를 어떤 검은색 박스 안에 넣었어. 저 안에 들어간 내가 있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지 않을지 몰라. 하지만 나는 뭐하니? 뒤로 넘어져요. 그러면 내 생각한 거야. 뭐지? 나는 왜 넘어지지? 설명해 돼. 그걸 뭐라고 하느냐?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자면 관성계와 비관성계 차이는 이런 겁니다. 관성계는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예요. 이럴 때는 말 그대로 뭐냐? 얘네들은 우리가 알짜 힘인 0인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0인 상태. 비관성계는 뭐냐면 가속하는 좌표계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받을 때 우리 공간이 변하면서 안에서 무슨 힘을 받느냐? 새로운 힘이 작용해야 돼요. 그리고 관성력이라고 비관성계는 우리가 내년도 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1학기 때 혹시나 시간 괜찮으면 한번 설명해주긴 할게요. 시험 안 내더라도. 왜냐면 상대성 이론 안 배웠다고 또 어디 갔다 또 떠들라서. 네. 하여튼 근데 우리가 요즘 배우게 되는 건 뭐냐? 비관성계는 솔직히 말하면 아인슈타인까지 가야 되고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이야기했냐? 뉴턴 운동법칙은 관성계 아래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상태 얘가 뭐냐? 뉴턴의 제일법칙입니다.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속도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운동 상태 알짜 힘이 0이 아닌 상태도 있을 거잖아. 이럴 때는 말 그대로 뭐냐면 물체가 있어요. 물체는 있는데 내가 얘를 정지해 있는 물체를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 얘가 가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물체다. 우리가 절벽 위에 있어요. 절벽 위에 여기 도윤이가 있어요. 여기에 태수가 있어요. 근데 하연이가 와서 밀 거야. 도윤아 몇 킬로? 저 70 몇입니다. 오씨 나랑 비슷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승현이가 적게만 갔다. 승현이 몇 킬로니? 저 50. 그래. 승현이가 50kg. 오케이. 위에 계신 승현이가 갖고. 나이스. 잘 봐요. 이제 절벽 위로 사연이가 밀 거야. 승현이를 밀기 편할까? 태수를 밀기 편할까? 승현이를 밀기 편하죠. 승현이 밀어야죠. 그치. 왜 그래? 왜 같은 정지에 있는데 승현이가 밀기 더 편해? 그게 뭐냐? 우리가 운동 상태를 바꾸려고 할 때 작용하는 물질의 성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질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량,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하는데 어떤 특정량을 주어질 때 물체 운동을 변화하는데 어느 정도 변화하느냐 얘기할 때 비율을 질량이라고 두고요. 얘를 반성 질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량을 보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와!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승현이 한 번 더 질문. 질량은 스칼라의 벡터예요? 스칼라요? 왜? 벡터부터 크기만 구하니까. 이런 형태로 질량은 스칼라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관성 질량이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상대쌤에서 뭘 배우느냐? 중력 질량도 배울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얘를 간단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더 많이 알고 있죠.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요, 저는 이렇게 적어주시길 원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얘네들 다 더한 거 알짜 힘이라고 그러고, 얘가 물체를 가속시킨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생각해주는 게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에선 등호지만 원인과 결과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한다. 이렇게 원인 결과로 봐도 된다. 물리에서 등호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네, 밑에 있는 예제 4-1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챕터 5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을 받아서 질문에 대한 정답들을 다 밴드장으로 옮겨놨습니다. 지금 아니야, 챕터 4라. 챕터 5부터. 그 시스템 만드느라고 어제 하루 4시간 고생했어. 재밌더라, 레이테크를 하는 거. 너네들도 가르쳐줄게. 네. 지금 3학년 애들은 그걸로 수행평가해요.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 3학년 제가 선배들 봐. 되게 재밌어 보여. 가르쳐줄게. 할 수 있어. 안 오면 안 돼. 진짜 쉬워. 쉬워. 너네 그러니까 1, 2학년 때 정보 잘 배워.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지. 아니야, 근데 진짜로 내가 틀은 줄 거야. 틀은 줄 거고 너네가 소실 좀 하면 되고. GPT 물어보면 GPT가 요즘 천재죠. GPT가 다 해줘. 웬만해. 나 진짜로 이거 수업자료 다 만들고 나면 지금도 해놓고 온 건데 네. 챕터 5 그거 물어보세요. 챕터 5 혹시라도 문맥 이상한 거 뭔지 찾아줘. 그 다음에 구성 이상한 거 찾아줘. 그 다음에 마지막 코드 이상한 거 찾아줘. 이런 거 찾아줘. 쭉 해서 보내놓고. 제가 GPT 없는 사람은 살 수 없어. 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4-1번 같은 경우에는 네, 얘가 일자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네. 문제 보면 이쪽이 2N, 이쪽이 3N, 이쪽이 1N, 이쪽이 5N이다. 이걸 이야기할 때 날짜를 구할 때는요. 네, 일단 1차원이니까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라고 해가줄래? 그럼 알짜임의 크기는 쓸마로 방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알짜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알짜임이 물체의 가속한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2 곱하기 A 벡터. 그래서 A 벡터 크기는 0.5. 마이너스 0.5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0.5 이렇게 날려도 된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4-2번 넘어갑시다. 네, 당연히 우리는 1차원이 아니라 2차원도 했어요. 2차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물체를요. F1은 세타만큼, F2는 파이만큼 작용한다 칩시다. 질량이 M이에요. 그럼 이런 형태 우리 알짜를 구할 때는요. 2차원이고 나중에 가면 너네가 당연히 시험 문제 모듈까지 나올 수도 있어. 3차원이 나올 수도 있어. 필요 없잖아. 콤마 하나 늘리면 그게 3차원이야. 뭐 어려워. 그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풀 때는 이런 형태를 풀면 되더라. 얘네들이 이럴 때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모든 힘을 표시해야 돼. 그 다음에 축을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상동끼리 구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네. 문제에서 보면 F1, F2는 나와 있고요. 안 나와 있는 거 하나 있죠? 화살표 Mg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다음 단어를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얘네들이 정지에 있다라고 채울 때 알짜를 구하라고 하면 이런 데 푸시는 거예요. 얘가 F1이 미드드마니까 우리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F1 코사인 세타와 F2 F1 사인 세타. F2 같은 경우에도 F2
코사인 파이와 여기 F2 사인 파이 이렇게 비스듬하니까 나눠 놓고 나서 우리가 축을 설정해요. X축, Y축. 그 다음에 X성도 따로, Y성도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R자임의 X 성분을 구하면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라고도 쓰니까 F1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F2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로 움직일 거고요. Y쪽 성분 같은 경우에도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F1 사인 세타 플러스 F2 사인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mg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정지에 있다라고 치면 당연히 A축의 가속도도 몇? 0인 거고요. Y축의 가속도도 0인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서 운동방정식 만들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R자임이 0인 상태가 뭘 의미하느냐? 벡터적으로 의미할 땐 기하적인 의미 이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빠르게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이런 형태로. F1, F2, mg가 일정하잖아요. 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의미입니다. 벡터는 평행 이동에도 똑같다. 네, 이렇게 되면 얘는 R자임이 0인 상태입니다. 뭐냐? 화살표가 사라지는 상태거든. 출발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네, 얘가 R자임이 0인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 필기 간단하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너네 뭐 문제 풀 때 좀 이렇게 편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